의정부시 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 때는 생활체육 복싱 시합에 대한 필수사항 그리고 규칙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번 강의에서는 필수사항 위주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보호장비라든가 반드시 개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사항이라고 한다는 건 반드시 필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다 설명해드렸고, 오늘은 규칙에 대해서 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좀 크게 봤을 때 라운드와 휴식 시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프로복싱과 아마추어 복싱과 생활체전 복싱과 다 다릅니다. 프로복싱은 가장 길죠. 4라운드, 보통 이제 타이틀 매치라고 생각하면 보통 10라운드, 12라운드, 예전에는 15라운드 이렇게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12라운드일 텐데,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죄다 12라운드씩 하시는 줄 알아요. 12라운드를 뛸 수 있는 선수는 거의 16급, 정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정말 정상급의 A급 선수들이 보통 그 정도 라운드를 뛰는 이제 선수들이고요. 보통 신인 선수는 이제 4라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4라운드부터 시작해서 6라운드, 8라운드 이런 식으로 가서 선수 등급이 올라가고, 이제 매치가 쌓이면서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고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파이트머니가 올라가면서 결국에 그 프로복싱의 목표인 12라운드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딱 들어가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최고의 정점, 그 목적이겠죠. 프로복싱에서. 아무튼 라운드 4라운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 12라운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1분 쉬죠. 그리고 아마추어 복싱 같은 경우에는 3분을 싸웁니다. 생각보다 적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도 3분을 싸웁니다. 신인 선수도 3분을 싸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라운드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유스에 따라서 엘리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생활체육 복싱이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생활체전 복싱 시합에서 이제 라운드와 휴식 시간, 요 기초 룰은 정해진 거는, 기본 틀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시합 수가 예를 들어서 100경기일지 200경기일지에 따라서 조금씩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환경 때문에 달라지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한 2분 정도를 싸우죠. 일반적으로 3분 동안 싸우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그냥 체육관에서 신선 스파링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아무런 돈도 명예도, 물론 명예는 어느 정도 있지만, 기본적인 파이트머니나 이런 건 없지만, 나의 승패와 나의 승과 나의 패, 이런 기본적인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 마음가짐 때문에, 링 위에서 그 무대에서 임하는 그 자세 때문에 실제 3분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전에서는 보통 2분을 싸우는데, 간혹 가다가 시합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그렇게 되거나 할 때는 1분 30초를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초등생 경우에 또 1분 30초 싸우는 경우도 있고, 여성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2분을 싸우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분 30초를 싸우기도 합니다. 한 라운드당. 그리고 라운드는 일반적으로 거의 2라운드를 이제 시합을 하는데, 3라운드 시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1라운드 하는 시합도 거의 못 봤고, 거의 대부분 2라운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 시간이 좀 조절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 라운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보통 2라운드를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2라운드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휴식 시간도 조금씩 달라요. 30초를 쉴지, 40초를 쉴지, 45초를 쉴지, 50초를 쉴지, 1분을 쉴지, 그거는 모릅니다.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서 다 변동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뭐 2분을 싸우든 1분 30초를 싸우든 몇 초를 쉬든 간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극한으로 열심히 근력 체력 훈련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고요. 일단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합장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와 휴식 시간이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다. 조금씩 다르다. 그걸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번에는 그 규칙 중에서도 좀 세부적인 반칙, 파울, 반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맞는 규칙으로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반칙과 파울 중에서 강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하면 안 되는지가 되겠죠. 반칙 파울은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심의 재량입니다. 만약에 주심이 조금 너그러운 분이다, 좀 경기를 끊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프로 스타일로 조금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이다, 웬만하면 안 껴든다, 웬만하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싸우면 되겠지만 또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딱딱딱 잡아내시고 경고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특히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추어 복싱 심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씩 규정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울과 반칙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규정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 몇 가지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지금 오픈 블로우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꿈치가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권으로 딱 때려지지 않고 그냥 저번에 이제 훅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픈. 팔꿈치가 퍼지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때리는 건 없어요. 거의. 많이 이제 힘드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일단 날리긴 해야 되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헐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에도 힘이 떨어지고 해서 맞을 때 요 손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귀를 특히 이렇게 되면 거의 보통 귀 쪽으로 들어가요. 아래턱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울입니다. 오픈 블로우라는 이제 파울이죠. 근데 그 파울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오픈 블로우 파울이든 어떤 파울이든 간에 로우 블로우 파울이 어떤 파울이든 간에 심판 재량상 경고를 계속 줬을 때 의도적으로 몇 번씩 계속 경기를 방해하듯이 의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횟수가 너무 작거나 그럴 때는 심판 재량으로 감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심의 정말 막대한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점이 엄청나게 거의 생활체전 복싱샵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점 감점되면 거의 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심판의 그 1점 감점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승패에. 왜냐면 라운드가 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마지막 라운드에 그 점수 감점이 되면 거의 그냥 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오픈 블로우, 이 파울 훅 칠 때 어느 정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픈 블로우만큼 많이 실수하시는 게 홀딩. 저번에 이것도 제가 클린치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인데 클린치와 홀딩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의 공격 리듬을 끊어서 팔을 봉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힘들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상대방이 그냥 껴안아 버리는 것인지 양팔로 그냥 쭉 껴안아 버려서 경기 자체의 흐름을 끊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의도로 파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심판분들이 특성상 클린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선수들도 클린치와 홀딩을 잘 구분조차 잘 못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치와 홀딩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클린치는 파울 아니에요. 클린치는 기술입니다. 클린치 많이 해도 정말 좋은 유능한 심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고를 많이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점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홀딩일 경우에는 경고가 나오고 감점이 될 수 있어요. 홀딩과 클린치의 차이점은 앞선 클린치 강의를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뭐 파울, 반칙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면서도 틀리는 게 요 오픈 블로우 그리고 홀딩 요 두 가지 정도는 시합하시면서 많이 좀 헷갈리시고 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반칙, 파울로 잘 알고 계시면은 시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생활체육 복싱 대회에서 이제 규칙 그리고 필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길긴 하죠. 그만큼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또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몰랐던 또 이면의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알고 계셔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단지 내가 운동 능력이 좋다 이 하나만으로는 준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규칙, 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룰, 채점 방식이라던가 좀 기본적인 그 더 자세한 룰 같은 경우에 다음에 제가 아예 또 한 강의로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고 오늘은 파울이나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시합을 준비하면서 꿀팁이 될 수도 있겠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